안녕하세요, 연입니다. 제가 최근에 걷기에 굉장히 취미를 붙였는데요. 걸으면서 제 영상을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진짜 웃기죠? 저는 제 영상 중에서도 책 추천 영상을 듣는 게 좋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이 아무리 좋았다고 그렇게 추천을 해도 나중에는 그때 받은 그 감동이랑 문장들이 이런 게 머리에 남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제가 나중에 그거를 꺼내 들었을 때 좀 더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겠다 싶어서 최근에도 좀 책을 읽었었어요. 엄청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읽었던 책들을 책을 추천한다 라기보다는 이런 문장들이 참 좋았다, 그리고 기억하고 싶다 하는 것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굉장히 간소합니다. 책 한 권이랑 이북이에요. 책을 좀 여러 권 소개를 드릴 건데 제가 이북을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북 얘기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거는 제가 예전에 리디북스에서 이벤트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리디북스 페이퍼에도 대기화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제가 그렸고 카카오톡 테마 이거를 같이 리디북스랑 협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인연으로 이 리디북스 페이퍼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렇다고 이게 광고는 아닌 게 제가 25살 때부터 이 리디북스를 계속 이용하고 있었고 리디북스 페이퍼를 쓰고 있었어요. 그건 이제 페이퍼 라이트라고 하는 구형 모델이고 이거는 페이퍼 프로 모델인데 이북을 어쨌거나 좀 오래 본 편이죠. 5년 정도 된 거면. 책도 300권 정도 있어요. 물론 거기서 사은품으로 받은 책이 한 100권 되지만 아무튼 이북을 좀 보면서 제가 장점을 굉장히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북 얘기를 살짝 하고 책 소개를 할게요. 이북의 장점. 책이 자리 차지를 안 한다.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이북을 봐요. 제가 솔직히 정리에 대한 약간 강박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지저분한 거를 보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성격이에요. 근데 그런 것 중에서 제일 처치곤란한 게 저는 항상 책이더라고요. 책은 이게 중고로 이제 팔 수 있는 거가 있으면 좋아. 근데 팔 수 있는 건 굉장히 소수고 막 제가 출판사에서 선물도 많이 받거든요. 그 출판사 도장이 있으면 중고로 팔 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읽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기증하면 기증할 수 있는데 그걸 기증하고 이럴 시간이 없거나 여유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버려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항상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장을 넘치지 않게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왜냐면 제가 책장이 크지 않거든요. 제 책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제 책장인데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책이 이 방을 차지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공간을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북을 좀 많이 봅니다. 표지가 예쁜 거, 뭐 이를테면은 뭐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이나 시집 이런 건 예쁘잖아요. 이런 건 이북으로 절대 안 사요. 이런 거는 이런 건 실물로 사고, 자기계발서들이 표지가 다 못생겼거든요. 그 자기계발서는 다 이북에 있고, 그리고 소설책이나 뭐 귀여운 만화책 이런 것도 다 책꽂이에 꽂혀 있습니다. 아무튼 예, 제가 그래도 미대 나왔고 출신이 디자이너다 보니까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못생기고 무거운 책들을 가볍게 보기 좋다. 그 두 번째 장점은 이거예요. 어떤 책을 봐도 참 가볍다? 읽고 싶은 책이 굉장히 두꺼울 수도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제가 실비아 플라스의 일기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북으로만 900페이지거든요. 그런 건 이제 실제로 봐도 막 이렇게 두꺼울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여기에서는 이게 별로 안 무거워요. 이게 몇 그램이지? 최근에 저울을 하나 샀는데 제가 식단 조절한다고 저울 샀습니다. 378g. 아무튼 엄청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패드로도 볼 수 있지 않나요? 하겠지만 아이패드보다도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그런 점이 참 좋고요. 두 번째로는 밤에 누워서도 책을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좀 좋아요. 예를 들면은 이게 이렇게 조명을 완전히 껐을 때 햇볕 아래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종이 질감 같은 거라서. 이를테면 지금 조명을 한번 꺼볼게요. 조명 끄면 이렇게 안 보여. 종이처럼. 근데 밤에 우리가 막 책을 읽고 싶을 수 있잖아요. 어둠 속에서. 물론 간접등을 조금 켜놔야 좋겠지만 이렇게 밝아집니다. 그리고 이거가 지금 약간 따뜻한 색인데 이렇게 하면 또 차가운 색 되고 이렇게 하면 또 따뜻한 색 되고 이렇게 좀 조명도 조절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책을 눈 조명에 맞춰서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아이패드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될걸. 그리고 아이패드랑 조금 달라요. 이게 왜냐면은 액정 쓰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넘어갈 때도 이게 약간 잔상이 원래 조금 남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눈이 훨씬 편해서 보기 좋다. 그리고 이제 가장 극강의 장점. 독서 노트가 된다.
제가 이렇게 좋다고 생각한 문장들을 표시를 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모아서 볼 수도 있고 제가 핸드폰에서 리디북스 로그인해서 독서 노트를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았던 문장들을 그냥 책을 꺼내지 않아도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금방 찾을 수 있는 거. 실제 책을 읽고 밑줄을 긋는다면 실제 책을 꺼내서 그 밑줄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핸드폰만으로도 그 책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책 가격이 훨씬 싸요. 당장 리디북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점에서도 이북을 다 팔거든요. 근데 여러분 도서 하나 검색해서 그거의 이북 가격을 보시면요. 한 4, 5천 원 정도는 더 싼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당장 사서 읽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책은 요즘에 배송이 빨라지긴 했어도 뭐 그 다음날 배송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서 사야 하거나 하잖아요. 근데 이북은 당장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은 부자가 되는 방법 이런 책을 바로 살 수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독서를 조금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이북을 추천하고 제가 추천할 책들도 다 여기 있고 이렇게 지금 한 책은 이북이 아닌데 이렇게 이북으로 안 파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것만 삽니다. 네, 그럼 꺼낸 김에 이 책 먼저 간단하게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복주환 작가님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그때 추천을 받은 책인데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니, 내 삶의 루틴을 좀 만들고 싶은데 이런 창작하는 사람들은 또 경영하는 사람이랑은 또 조금 다르잖아요. 어떻게 삶의 루틴을 만들면 좋을까요? 하니까 리추얼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거더라고. 그 수많은 창작자들, 뭐 아니면 뭐 수학자도 있고요. 아무튼 뭐 좀 훌륭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창작 습관을 한 페이지 내지는 2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짧게 한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 이 차례가 참 재밌어요. 햇빛과 달빛에서 떠올린 영감 이렇게 돼서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 이 또 나눠져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아침에 창작합니다 라고 하면 또 밤에 창작하는 사람들이 밤에도 집중 잘 돼 이럴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골고루 다르고 있고 이제 뭐 계획을 엄청나게 많이 지키는 절제된 일상에서 얻은 상상력 그리고 이 반대로 즉흥적이고 규칙 없는 삶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이게 좀 생각보다 재밌는데 치명적 중독에서 만난 길. 그래서 알코올, 뭐 커피, 아니면은 뭐 마약, 오르가즘, 여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중독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작업의 시간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요. 제가 이거 다 보진 않았거든요. 중간까지 보다가 말았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원래 책을 그냥 읽고 싶을 때 이만큼 읽다가 다른 거 읽다가 돌아오고 뭐 이런 식이어서 얘도 이제 계속 읽는 중인 책입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메이슨 컬이라고 똑같은 작가예요. 이거는 남성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여성 위인들을 조금 더 많이 실은 버전? 그래서 둘 다 읽으면은 둘 다 재밌겠죠. 그래서 나는 어떤 식으로 창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거를 조금 나만의 창작 스타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대가들은 어떻게 했는지 참고를 해보고 싶다 했을 때 가볍게 읽어보기 좋은 책입니다. 예시로 좀 재밌는 부분 읽어드리면 뭐 이런 거 글쓰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 제가 여기 밑에다 이렇게 메모를 했죠. 그래, 좋은 습관을 위해서 우린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해. 그쵸, 이게 진짜 어려운데 제가 이게 좀 고민이 많아요. 저도 요즘에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 회의감이 되게 많이 들고 있는 요즘인데 제가 아침마다 습관이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글을 1시간 쓰고 만화를 1시간 그리고 요가를 1시간 하거든요. 샤워를 하고 점심을 먹어요. 이게 진짜 딱 제가 이렇게 하면은 너무너무 행복한 이 아침의 루틴인데 전날 사람을 만나면 그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못 일어나요. 제가 7시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사람들을 만나면은 막 되게 늦게 헤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는 제 작업실에서 만나니까. 그러면은 이게 막 그 다음날까지 지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내 소중한 시간이 빼앗기는 느낌? 근데 그러면서도 또 연락 오면은 또 좋다고 만나자고 또 내가 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또 후회하고 그래가지고 내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좀 절제하고 자제를 해야겠어요. 아무튼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도 있고 이런 현실적인 글도 있어요. 나도 규칙적으로 쓸 수 있다면 나도 규칙적으로 글을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작업실에 틀어박혀 글을 쓰고는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가끔 뭔가에 자극을 받으면 바로 그 자극에 따릅니다. 번개를 동반한 폭우를 맞으며 새막대를 쥐고 어슬렁거리는 사람이라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작가들에 대한 소개도 짤막하게 있어서 좋아요. 여기서 발견한 작가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너무 공감을 했는데 이 사람은 글쓰기 할 때 좀 어디서 숨어서 쓰나 봐요. 근데 저도 회사 안 다니고 나 혼자만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게 옆에 누가 있으면 좀 집중이 좀 잘 안 되거든요. 되게 예민해져서. 근데 여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가 소설을 언제 쓰는지 모르겠어. 네가 글 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심지어 글을 쓰겠다고 어디론가 떠난 적도 없잖아. 나는 개들이 뼈를 물고 사라질 때처럼 행동해야 했다. 개들은 말없이 순식간에 사라져서 30분가량 눈에 띄지 않는다. 그리고 코에 진흙을 잔뜩 묻힌 채 수줍어하며 돌아온다. 나도 거의 똑같이 행동했다. 글을 쓰려고 사라질 때 나 자신도 약간은 쑥스러웠다. 하지만 일단 어딘가로 사라져서 문을 닫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에 몰입하여 글을 써낼 수 있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들을 하는 아침의 시간에 그 핸드폰이나 이런 거 알람을 다 꺼놔요. 방해금지 모드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방해금지 모드를 오후 1시까지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든든해요. 근데 그것보다 가장 든든한 게 뭔지 알아요? 남들은 들었을 때 약간 변태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외부에서 연락이 올 수 있는 시간이 9시부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때 출근을 하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것들 글을 쓰고 만화 그리는 걸 1시간씩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7시에서 8시까지, 8시에서 9시까지 하면은 절대 방해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9시 20분 요가를 들으려고 딱 준비를 해서 요가 학원이 또 집 앞이거든요. 그래서 딱 요가 학원 갔다 와서 10시 반쯤에 오면 솔직히 10시 반까지도 제가 이제 직장 다녀봐서 아는데 10시 반 전에 남한테 연락 굳이 잘 안 해요. 중요한 연락들은 보통 밥 먹고 이후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연락 안 와서 좀 운동하기에도 마음이 편하고 또 밥 먹기 전에 또 사람들 연락 안 해요. 연락 안 오던데. 거의 중요한 연락이 오전에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제가 좀 숨어 있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혼자 살고 혼자 일하고 혼자만의 작업실이 있기는 한데 연락이 오는 순간 저는 사실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혼자를 확보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그런 여러 가지 방해 금지 모드나 뭐 비행기 모드나 핸드폰 설정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창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 공감 가는 게 많아서 뭐 막 엄청난 추천 이러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딱 가볍게 읽어보기 너무 좋은 책? 공감이 많이 가요. 지금 읽고 있는 책은 해빙인데요. 해빙을 이게 그냥 이름을 많이 들어봐가지고 어느 날 그냥 해빙이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읽어봤는데 진짜 말 그대로 해빙, 가졌다라는 그 기분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제가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 이 책이에요. 읽고 있고. 근데 이 책의 진짜 좋은 점은 이걸 읽은 후로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이 순간에도 해빙을 느낀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이 핸드폰이 있구나. 내가 이거를 갖고 있다. 해빙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책을 재밌고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이북이 있구나. 이것도 나에겐 참 감사한 해빙인 거고, 그리고 이거를 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것도 해빙이고, 이거를 내리쬐는 이 화려한 조명도 있잖아요. 이 조명도 해빙이고, 순간순간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만지고 있는지를 자각하면서 이게 내가 다 갖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삶이 굉장히 풍족해지고, 이미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이미 돈이 얼마냐랑은 상관이 없이 부자인 것이고, 그런 부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라는 내용의 그런 책인데 훌륭한 요약이네요. 아무튼 몇 가지 문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윤이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며 리듬감 있게 말했다. 해빙, 지금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 단어 그대로예요. 해빙은 지금 여기에서 출발해야 해요. 현재 자신에게 있는 돈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옳아요. 미래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셈이죠.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잠시 둘러보세요. 커피, 휴대전화, 가방, 노트북. 그것들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드셨죠? 그런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 당신이 가진 물건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기쁨과 감사가 온몸에서 느껴지네. 이것이 바로 해빙의 느낌이구나.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저는 이거 읽고 즉각적으로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또 느꼈지. 아, 나는 참 이 책의 내용을 잘 본받고 흡수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미라클 모닝 읽고 있고 그거를 하고 있다고 친구한테 말했을 때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와, 너는 되게 책 말대로 잘한다 이러는데 그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리고 또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계발서를 읽는 사람을 되게 약간 무시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저도 그 마음이 완전 없다고는 안 하겠죠. 그거 표지 못생겼다고 지금 이북으로 사는 거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를 제 삶에서 딱 한 가지씩이라도 건져서 그렇게 한다면 이북으로 사면 10,000원이 안 되는데 10,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가장 큰 그런 가성비 넘치는 조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고 요즘에 해빙의 가장 큰 순간을 느끼는 거는 샤워할 때요. 제가 이제 전동 칫솔을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거든요. 전동 칫솔로 이빨을 닦을 때 뭔가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전동 칫솔로 이빨 닦는 거 봤거든요. 그러면 뭔가 어른 같았어. 근데 내가 그 어른의 모습으로 전동 칫솔로 이빨을 닦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한 온수가 나오는 거. 제가 예전에 네팔로 해외 봉사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온수가 아예 안 나왔어. 그래서 완전 냉수 샤워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언제든 온수가 나올 수 있는 집에 사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게 하고 풍족한 샴푸, 풍족한 바디워시. 이게 여행 중일 때는 좀 약간 구리잖아요. 샘플이고 막 그런 건데 딱 집에 본품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선택한 거를 쓰고 그리고 저는 그 샤워 가운을 되게 좋은 걸 쓰거든요. 또 리노 작가님이 생일 선물을 해주셨는데 그 좋은 샤워 가운을 입고 또 좋은 수건 써요. 또 수건도 좋은 거 쓰면은 완전 다르답니다. 아무튼 좋은 수건을 써서 그렇게 그걸로 닦고 나와서 머리를 이렇게 말릴 때 또 내가 좋아하는 흰색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그 기분.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해빙인 거예요. 이렇게 그냥 다 감사하면서 돈이 더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그 생각이 드니까 돈에 대한 집착이 조금 없어졌고 더 뭔가 나에게 집중하면서 당장 돈에 급급하면은 제가 좀 구린 행동을 할 때가 많거든요. 나에게 안 맞는 광고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무리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한다든가. 근데 내가 난 이미 다 갖고 있네? 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거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 중 하나가 뭐 요즘에 다이어트 한다고 제가 식단 관리도 하고 수면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뭐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걸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더 건강해져서 생각도 건강해지고 그러면서 창작도 잘 되고 그럼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콘텐츠도 더 좋아지겠죠? 뭐 아직 그게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뭔가 내가 더 본질적인 좋은 내가 되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게 더 당장에 급급한 작은 돈을 버는 것보다도 나중에 더 나에게 부를 가져다 주는 무언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빙 이 책 굉장히 한 중간 정도 읽었는데 재밌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사실 이 책들을 제가 추천한다고 다 살 필요가 없어요. 이번 책들은 제가 이 책 사세요 하는 추천이 아니라 뭐 이런 책을 읽었고 이런 내용이 있다 하는 저의 기록적인 거여서 제가 또 집중이 너무 안 돼서 초집중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제목이 이제 초집중인데 이거는 짬부님이 블로그에 추천해 주신 거 보고 읽었어요. 진짜 제 집중이 너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 읽고 좀 삶의 집중력을 찾았어. 좋았던 문장을 몇 개 읽어드릴게요. 아까 읽었던 내용이랑 똑같은 게 있네요. 원하는 삶을 살려면 바른 행동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탈선시키는 나쁜 행동을 끊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저는 그런 게 어떤 게 있었냐면 그냥 무의미하게 인스타그램 피드 계속 보기, 무의미하게 유튜브 보기 이게 제일 컸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유튜버다 보니까 그래도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막 같이 만나자고 해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나도 아는 분이네 하면서 좋아가지고 이제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서로 좋아한다고 만나서 얘기하는 게 다 좋고 다 행복하진 않거든요. 그냥 진짜 저는 제가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 만나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뭐 당연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에게는 너무 나중엔 자극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내 시간을 너무 많이 들여서 사람을 무턱대고 만나는 게 저에게는 나쁜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도 또 쉬는 시간에 막 인스타그램 보고 유튜브 보고 이러니까 이게 뇌가 진짜 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쉬는 느낌도 없고 뭔가 공허하고 남는 것도 없고 그것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것도 저에게 나쁜 습관이었고 또 나쁜 거는 음식 아무거나 막 먹는 거. 그냥 진짜 저는 배를 채우려고 음식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깜짝 놀란 거예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쪄본 적이 없는
진짜 내가 처음 보는 숫자의 몸무게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몸무게가 굉장히 심플해요. 10년 동안 체중이 50kg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kg 이렇게 됐거든요. 이제 거기서 마이너스 2kg가 되면 좀 건강에 안 좋은 거고 플러스 2kg가 되면 약간은 좀 살이 있는 거지만 그래도 마음은 괜찮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52kg가 돼도 내가 지금 좀 행복하구나 하면서 강박을 안 느꼈거든요. 언제나 항상 다시 50kg가 되니까. 근데 55kg를 찍은 거예요. 이게 남들은 막 무슨 55kg를 엄살이야 이럴 수 있는데 나는 인생에서 그런 적이 없었다니까? 이게 인생에서 그런 적 없는 사람한테는 너무 충격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해야겠다 하면서 막 이제 식단이랑 막 이런 다이어트 유튜브를 엄청 봤는데 이게 또 그거를 또 너무 강박적으로 하면은 또 식이장애가 생기거나 다이어트 강박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건강하게 하면서 음식을 조절하니까 음식 조절을 내가 살면서 처음 해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뭘 먹는지를 굉장히 생각하면서 먹고 나쁜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해요. 나쁜 음식이라는 거는 일단은 가공식품 그리고 되게 맛있는 거 그런 것들 되게 간편한 거 이런 게 좀 나쁘더라고요. 조금 번거롭고 생거고 그 재료를 내가 채로 요리하고 내가 이게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직하게 알 수 있고 이거를 먹었을 때 몸이 전혀 아프지 않은 거 그게 좋은 음식이었어요. 근데 저는 막 식도염도 달고 살고 막 배도 막 자주 아프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진짜 체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화장실도 너무 잘 가고 뭐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더 건강한 걸 먹으면서 그냥 식단 관리라는 걸 살면서 처음 해보는 느낌? 그래서 살도 다시 빠졌어요. 52kg로 빠졌고 계속 이렇게 먹으면은 50kg까지 다시 쭉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몸이 내가 원하는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생겼고 뭐 사족이 길어졌는데 좋은 삶으로 가려면 나쁜 것부터 끊어야 된다. 살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 말이 좋았어요. 계획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건 시간 낭비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 하는 거 아예 시간을 정했어요. 타이머를 딱 10분 켜놓고 알람 울리기 전까지 인스타그램 봅니다. 근데 놀라운 게 5분이면은 볼 거 없어. 진짜 놀랍죠. 정보의 풍요는 다른 것의 빈곤을 의미한다. 즉 주의력 결핍이다. 그래서 요즘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뭘 검색해야 되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게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나중에 결국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가 됐든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보고 있는 매체가 됐든 하고 있는 어떤 해로운 행동이 됐든 이런 말은 그냥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태생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면 위로가 된다. 유감스러운 말이지만 아마도 우리는 절대로 삶에 완전히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학계에서는 우리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읽고 조금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은 게 저는 항상 집중이 안 됐던 원인 중 하나가 내가 했던 실수나 부끄러웠던 일이 불쑥불쑥 떠오르는 거였거든요. 진짜 너무 그냥 다 쪽팔리고 다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게 나만 괴롭히는 거야. 내 머리에만 있고 그걸 내가 입으로 지금 꺼낼 수도 없으니까. 근데 그런 감정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책에서 말을 해줬고 그런 감정을 느껴야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인간을 발전시키는 어떤 인간이 살아남은 이유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인간적이다 하면서 그런 순간들이 왔을 때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면서 넘기니까 덜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집중이라는 책은 뭐 엄청난 추천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 읽어보기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은 제가 지금 읽어보고 있는 책인데 그 DPR 그 가수분 그분이 추천을 하셨길래 그게 또 한국에서 출간이 됐더라고요. 그걸 읽고 있는데 예술가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책이에요. 제가 그 돈에 대한 책도 막 많이는 아닌데 약간씩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부자가 되는 방법 이러는 약간 부자들이 쓴 책 되게 좋아하는데 그 책들이랑 나오는 내용이랑 비슷하면서도 제가 이 책을 읽은 건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진정한 예술가는 자기를 굶기지 않는다고? 막 이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그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진짜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아프게 예술을 한다? 그게 진짜 예술일까 싶어요. 예술은 어쨌거나 인간을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만드는 인간조차 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해서 삶이 막 파괴가 된다? 저는 예술을 해도 굶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해주는 책이지 않을까 해서 읽고 있는데 읽은 내용은 솔직히 이미 아는 내용들이긴 해요.
그래도 뭐 아는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기에는 좋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길이가 길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예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술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굶어 죽는 예술가는 눈에 띌 때까지 기다린다. 잘 나가는 예술가는 후원자를 찾아낸다. 굶어 죽는 예술가는 언제나 홀로 일한다. 잘 나가는 예술가는 다른 애들과 함께 일한다. 제가 이 부분은 좀 할 말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저를 예술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침마다 창작을 한다고. 그리고 삶에서 창작을 한다는 게 저에게 좀 되게 중요하고 큰 목표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하고 있고, 이런 유튜브 영상 콘텐츠 자체도 저는 다 창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튜버가 무슨 예술가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 예술가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잘 나가는 예술가는 아닌 것 같아요. 잘 나가진 않아요. 근데 굶어 죽는 예술가는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잘 벌고 살거든요. 이 부분이 너무 공감이 갔습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일한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연 혼자 일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제 유튜브만 봐서는 제가 어떤 일들을 하고 사는지 짐작이 아마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알게 모르게 광고건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레츠드로우 같은 것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출간 작업 때문에 이제 만화 그리고 글 쓰고 하는 거예요. 그런 책 작업도 하고, 또 간혹 강연도 하고, 뭐 인터뷰나 이런 것도 하고 되게 많은 활동을 해요. 근데 이 활동을 다 혼자 하지 않거든요. 일단은 다이아TV 내에서도 그 이제 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담당해주시는 담당자님이 또 계시고, 광고팀 분이 계시고, 또 뭐 글로벌 팀 분이 계시고, 뭐 이렇게 여러 명이랑 일을 해요. 한 회사만 하더라도. 그리고 제가 강연이나 이런 것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는 세바시랑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바시에서 또 이런 거 커뮤니케이션 해주고, 또 그런 거 이렇게 또 이렇게 저에게 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렇게 일을 같이 하면서 저는 수수료를 나누거든요. 수수료를 나눠서라도 저는 뭔가 여러 명이랑 함께 일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레버리지지. 이따가 레버리지 책도 추천을 할 건데, 네, 이게 진짜 레버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개인 사업자인데 제가 직원을 고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직원 고용하면은 월급을 이제 그만큼 챙겨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뭔가 내가 그런 사람들이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일하면은 그 사람들이 내 일을 대신 해주는 건데, 나는 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도 그 사람에게 내 일을 부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수수료를 당연히 내는 게 아깝지 않죠. 이미 들어오는 돈에 대한 수수료니까.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는 거의 다 혼자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더 못 벌었어. 돈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퇴사를 엄청 망설이고 막 그랬었는데, 퇴사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랑 협약을 맺어서 협력해서 일을 하니까 예전보다 벌이나 이런 게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서 느꼈지. 이게 그냥 혼자서 일하는 예술가가 되면 그 돈을 다 내가 갖는 것 같겠지만 그렇지가 않구나. 사람들을 껴서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시 준비도 하고 있는데, 이번엔 전시 기획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혼자 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처음이잖아요. 제가 제대로 전시를 이렇게 또 해보는 게. 예전에 윤서울에서 하긴 했지만 그건 굉장히 조금 작은 규모였고, 그것도 이제 윤서울이 도와주신 거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11월쯤에 크게 할 거여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조금 구할 줄 아는 거? 네, 도와줄 사람은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예술을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팀원들을 만드세요. 그리고 이것도 진짜 공감이죠. 굶어 죽는 예술가는 공짜로 일한다. 잘 나가는 예술가는 언제나 대가를 받고 일한다. 굶어 죽는 예술가는 작품을 너무 일찍 팔아버린다. 잘 나가는 예술가는 자기 작품을 보유한다. 저 이거 보고 다짐했어요. 이번에 전시할 때 그림을 팔려고 그랬는데 안 팔려고요. 굿즈는 팔 수 있지. 근데 그림 원화는 팔지 않으려고 합니다. 좀 짐이 되려나? 아니, 팔지 않으려고 합니다. 잘 나가는 예술가 되고 싶어. 그리고 이 부분은 저에게 참 위로가 됐어요. 굶어 죽는 예술가는 한 가지 기술만 통달한다. 잘 나가는 예술가는 다양한 기술을 통달한다. 저는 진짜 제가 어중간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만년필 영상 올리면서도 느낀 건데, 만년필도 어중간해, 자전거도 어중간해, 또 영상 촬영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너무 촬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편집이랑 촬영도 어중간해. 왜 어중간하냐면 또 완전 못하진 않아. 완전 모르지도 않고. 이게 너무 진짜 나는 이름을 이 애매함 씨로 개명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나의 애매함이 너무 처절하게 와닿았는데, 통달은 못했지만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이 여러 가지에 대한 책이 나오는데요. 이게 또 제
그 정신승리, 정신합리화, 그 자존감 함양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폴리메스라는 책인데요. 이거 진짜 양이 많아요. 564회인데 이 책을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첫 장에 이 폴리메스들에 대해서 막 쭉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막 무슨 형. 조금 읽다가 좀 뛰어넘으세요. 이게 그냥 사례를 너무 많이 들었어. 폴리메스라는 게 뭐냐면은 다재다능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들, 뭐 과학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또 뭐 잘하셨지? 뭐 조각도 잘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례가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이 사례 부분은 좀 걷어내고 이 폴리메스가 무엇이며 왜 폴리메스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예전에 애매한 재능으로 성공하는 방법이란 영상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올렸을 때 댓글에 구독자분들이 폴리메스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이 책을 읽었는데 완전 제 취향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때 제가 또 폴리메스에 약간 심취해 있었는데 이 책이 진짜 밑줄을 내가 몇 개를 친 거야? 아, 이런 말 너무 좋죠. 자신의 고유함을 알아차리고 이를 확신하는 것이 자기만의 개성을 찾는 첫걸음이다. 일단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나면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진정한 폴리메스라면 확고한 자기 신념과 현실 감각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이 핵심이다. 테디 루스벨트는 말했다. 시선은 하늘의 별에, 발은 땅바닥에 고정하라.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항상 정상적인 범주에만 머문다면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위험천만한 착각에 빠져 있다. 오직 한 가지 일에만 평생 헌신하며 살아가는 길이 진리를 찾는 길이자 자아를 찾는 길이며 혹은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도록 세뇌당해왔다. 전문화만이 답이라는 생각은 미신이다. 제가 애매한 재능 영상 올렸을 때도 이런 댓글이 달렸거든요. 하나도 똑바로 못하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냐, 하나는 뭔가 통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학교만 가도 한 과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를 잘한다는 건 다 잘하는 거예요. 성적이 잘 나온다는 거는 그거 몇 과목을 다 잘해야 되거든요. 공부만 해도 그런데, 우리가 취업만 해도 그 대학만 잘 나와서 취업 잘 가는 게 아니라 대학도 잘 나와야 돼, 스펙도 좋아야 돼, 용모도 단정해야 돼, 증명사진도 잘 찍어야 돼, 나이도 어려야 돼. 이 다재다능함이 어차피 필요해. 그리고 그런 사람을 뽑아. 그러니까 정말 한 가지만 잘해서 한 가지로 되게 잘 된다? 이게 미신이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 삶이라는 게 정말 다양한 일을 직면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을 더 잘 키워준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해본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거기서의 어떤 공통점들을 약간 발견을 하거든요. 저는 그거를 수영에서 발견을 했어요. 수영에서 느낀 어떤 인생의 진리들이 그림에도 적용이 되고 다른 운동에도 적용이 되고 그냥 삶의 태도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여러 가지를 하나씩 해보니까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 진리라는 그 키워드들이 약간씩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할 때도 얘도 약간 이런 결일까 하면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식단을 처음 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식단을 처음 할 때 느낀 게 이런 거였어요. 이것도 조급하면 안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모든 그림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달리기 자전거 조급하면 다 다치거든요. 그리고 잘 안 되고 힘만 많이 쓰고 그리고 금방 지쳐서 포기하게 되고 근데 찾아보니까 다이어트도 조급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나는 나만의 건강한 식단을 찾아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다양한 거를 해봐야 다른 일들을 해도 곧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지금도 제가 뭘 배워도 금방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물론 어중간하지만 금방 배우고 잘 합니다. 곧잘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이 나의 어중간함이 또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성숙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애기 나무가 많은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직 30살밖에 안 됐어요. 아직 저도 젊고 애송이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뭔가 한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은 나는 여러 가지 나무를 가진 숲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 열매를 조금 익히고 있는 쪽이죠. 그러니까 폴리메스 책 진짜 재밌어요. 자, 지루한 부분 빼고 읽으면 진짜 재밌어. 이런 말도 되게 공감 갔어요. 미술계는 나를 연주자로 간주하려 들고 음악계는 나를 화가로 간주하려 든다. 그러니까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하는 분이셨는데 제가 이거 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예전에 복수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과에서는 너 CD과 복전하는 애 이렇게 얘기를 하고 CD과에서는 너 조예과 출신 이렇게 다 거기에선 다 내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를 뭐 회사 가서도 느꼈어요. 회사 가서도 뭐 경력직 어디서 오네. 뭐 이렇게. 근데 또 밖에서 보면은 난 그 회사 다니는 사람이고. 내가 진짜 어디에 속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어디도 속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한 가지 모습인 게 아니라 다 내 모습이었어. 그렇게 알고 사니까 제가 더 좋아졌어요. 폴리메스 책 강추! 요즘에 책 재밌는 거 진짜 많이 읽었네? 아비투스 이것도 재밌는데 뭐 엄청 강추하는 책은 아니고 그냥 뭐 적당히 재밌어요. 아비투스라는 것 자체가 그런 품이 있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어떤 오라? 뭐 이런 거인데 저는 이제 어느 날 제가 내가 여기서 만약에 돈만 더 많이 벌게 되면 내가 이제 출신이 사실은 그냥 평범했기 때문에 졸부처럼 비춰지지 않을까. 아니, 졸부라도 졸라 부러운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부가 아니야. 부가 아예 아니어가지고 졸부라도 되고 싶긴 하지만 뭔가 나라는 사람이 저는 제가 언젠가 부자가 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언젠가 뭔가 그렇게 부자가 된다면 거기에 맞는 품격도 같이 기르고 싶은 거예요. 뭔가 우리나라가 성장을 할 때 시민의식도 같이 성장을 해야 하다시피 그런 의식 같은 거? 그래서 그런 부자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품격이 있습니다라는 약간은 재수 없을 수도 있는 책인데 읽으면서도 나는 진짜 멀었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인데요. 재밌어요. 저는 그냥 그 부자들이 왜 부자고 왜 그렇게 사는지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거든요. 그럼 궁금해. 막 되게 특별해서 부자라는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가 다른 걸까?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능력이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거 너무 좋았어. 프라다와 샤넬 대신 유기농과 자전거. 이게 진짜 힙스터지. 이런 말도 좋아요. 취향이란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 것도 취향이다. 부가 증가할수록 유용성을 따지는 질문은 점점 더 사라진다. 유용성 대신 세련됨과 우아함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만년필 영상에서 그런 건데 이 모든 뭐 분야가 됐든 물건이 됐든 가성비의 구간이 있다고. 그러니까 입문급 정말 그냥 이거를 경험해본다 정도의 의미가 있는 무언가가 있고 그리고 이 정도면 이거 써봤다 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 이게 찐 입문인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치의 구간. 다 비슷비슷해. 비슷비슷한데 이제 브랜드가 다르고 브랜드 스토리가 다르고 그 디자인이 다른 거야. 그게 이제 자전거가 그렇거든요. 입문급으로 시작하면은 50만 원 정도에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로드 자전거를 진짜 제대로 막 남산 같은 거 열심히 타면서 멀리도 가면서 하면서 진짜 좀 제대로 타고 싶다 하면은 한 입문급이 한 300만 원대까지도 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50만 원과 300만 원 사이에는 6배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능 차이도 실제로 6배까지는 아닌데 한 3, 4배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도 50만 원짜리 타보고 100만 원짜리 타보고 지금 400만 원짜리 타고 있거든요. 이 50만 원짜리랑 400만 원짜리는 이제 한 5배 차이가 나는 것 같아. 근데 제 자전거 덕후인 친구가 말하길 400만 원짜리랑 1000만 원짜리가 가격으로는 2배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성능이 진짜 딱 2배, 3배 이렇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요. 그 모든 물건이 그렇거든요. 옷도 이 정도면 좋은 품질 하는 옷이 한 10만 원, 20만 원대 구간? 코스 정도? 코스 정도가 한 그 정도 구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막 명품 옷들 있죠. 근데 이 옷들이 막 100만 원, 200만 원, 심하면은 막 1000만 원씩 가잖아요. 근데 이 옷들이 그 가격이 한 10배, 100배 비싼 만큼 10배, 100배 소재가 엄청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미 10만 원, 20만 원 선에서도 진짜 최상급이나 괜찮은 소재를 접할 수 있어서 여기가 약간 가성비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비투스도 그거예요. 거기로는 그 실용성이랑 이게 얼마나 그런 거냐 유용함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지. 세련됨과 우아함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럼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가? 세련되고 우아한 걸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 가성비 이전의 이 구간은 물건의 품질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품질 경쟁이 강하고 품질에 대해서 이게 비례하지 않으면은 비난을 더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가치를 줄 수 있고 의미를 줄 수 있는 거는 그 너머의 가격을 받으면서도 이런 건 당연히 갖춰 있는 거고 이런 거 너머의 그 경쟁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콘텐츠가 됐든 글이 됐든 뭔가를 만드는 창작자의 입장으로서는 우아하고 세련된 걸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우아함과 세련됨이라는 것도 되게 그 단어 그 자체같이 막 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뭐든지 우리가 그 방식이 우아하고 세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어요.
지위가 취향을 결정한다. 당신이 무엇을 알고 선호하고 애용하느냐가 당신의 많은 걸 설명한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디에디트 에디터 H님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랑 이제 알게 된 지 한 2년? 1년 반? 아무튼 그 정도 됐거든요. 이제 그 1년 사이에 제 취향이 너무 많이 바뀌는 거를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1년 사이에 소득도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 이전에, 그 저를 알기 이전에 그때는 또 제가 취향이나 이런 게 지금이랑 또 판이하게 달랐어요. 그래서 이게 참 저 자신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제 자신의 지위가 더 높아진 거예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향수. 제가 누리는 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향들을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술도 위스키를 마시고 있어요. 근데 다시 말하자면 저는 부자가 아직 아니고 뭣도 아니어서 그렇다고 제가 뭐 월에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것도 아니지만 예전보다 그러니까 회사를 다닐 때보다는 돈을 훨씬 많이 벌면서 그런 취향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공감이 되게 많이 갔어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크게 성공한다. 풍요롭고 충만한 삶을 소망하는 것은 결코 오만한 언행이 아닙니다. 그 반대죠. 그러므로 부당한 평가는 무시해야 합니다. 이때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비판 뒤에 어떤 동기가 숨어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잘된 사람들이 그 오징어 게임의 상우처럼 쌍문동 출신인 거 숨기려고 그렇게 굳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해요. 거기에 속하기 위해 자신을 굽히지도 말고 영원히 등을 돌리지도 마세요. 당신의 뿌리가 거기에 있으니까요. 갑작스러운 단절은 다른 사람의 오해와 시기를 일으켜 당신의 발전을 방해할 겁니다. 근데 저도 제천이 제 뿌리거든요. 지금은 뭐 엄청 서울 사람인 척 살고 있지만 저는 이 물 좋고 산 좋은 제천 출신인데 그게 내 뿌리고 내가 그 정기를 타고났다고 생각하며 항상 뭔가 마음속에서 제천을 안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천의 딸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무리해서 보조를 맞추려 애써선 안 됩니다. 차라리 솔직한 자세로 자신의 출신 배경을 인정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이런 책들 너무 흥미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이 되게 재미없다고 생각하는데 재밌는 책 진짜 많아요. 이런 품격에 관한 책이 있고 제일 재밌는 거 이거 하나 추천하고 끝낼게요. 추천하고 싶은 거 너무 많네. 다 재밌는데. 요즘 책을 다 되게 재밌는 걸 잘 샀네. 레버리지. 이게 제일 추천하는 책입니다. 이걸 제일 마지막에 설명하네요. 여기까지 영상 들어준 분들 계신다면 사랑합니다. 이거를 추천해준 사람을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랬어. 나는 이 책을 내 직원에게 절대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고요? 그러면 그 직원이 똑똑해져서 나갈 것 같대. 그래서 저는 이거 회사 다니는 친구들한테 마구마구 추천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약간 퇴사 전도사 같은 사람인데 이거는 레버리지만으로도 한 권을 다 영상 한 편을 만들어야 돼. 이거는 지금 이거 제 밑줄을 친 게 너무 많잖아요. 다 밑줄이야. 근데 이거는 그냥 첫 문장이 좀 충격이에요. 책을 시작하며 당신에겐 레버리지가 있습니까? 아무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으로부터 돈을 벌고 있다. 레버리지 할 것인가 레버리지 당할 것인가. 더 열심히, 더 오래 하라는 기만.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라고 하잖아요. 오래 하라고 하잖아요. 성실히 하라고 하잖아요. 한 우물만 파라고 하잖아요. 그 모든 게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책들을 읽어서 그런 생각들을 내가 깰 수 있었던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회사에서는 디자인만 똑바로 잘하라고 했거든요. 디자이너니까.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을 또 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글도 쓸 수 있고 만화도 그릴 수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고 요리도 할 수 있고 난 정말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인간인데 내가 한 가지만 하면은 그 한 가지로 남의 부품이 돼서 남이 돈 버는 거를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실함에 취해서 내가 이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거야.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당신은 올바르게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일을 위해서 오랜 시간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나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 마치 사회가 억지로 좁은 공간에 가둬놓은 좀비처럼.
무엇을 해야 할지 파악하고 실행하라. 당신의 삶에 타인의 계획을 끼워 넣지 마라. 좀비무리를 따라가지 마라.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처리하고 가치가 낮은 모든 일을 아웃소싱하고 당신의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창출하는 레버리지 철학을 가지고 당신의 방식대로, 당신의 의도대로, 계획에 따라 삶을 살아가라. 당신은 사회와 타인이 규정한 시스템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가? 이 부분 진짜 좋았어요. 당신이 해야만 하는, 당신에게 자존감과 목적의식을 부여하는, 다른 사람들과 당신을 차별화하는, 매달릴 가치가 있는 일을 찾아라. 그 외의 일은 적당히 하라. 이 책은 진짜 뼈 때리는 책이어서 이거는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직접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요. 제가 오늘 추천한 나머지 책들은 제가 이런 걸 읽었어요. 그리고 미래의 나야 이런 내용을 기억하렴 이라는 내용의 그런 거였지 뭐 이런 재미있는 책이 있다 정도이고 레버리지는 사세요. 무조건 사세요. 네, 무조건 사세요. 완전 추천합니다. 아무튼 영상을 지금 찍은 게 한 1시간 정도 되네요. 편집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영상 여기까지 다 길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고 또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